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진행할 컨텐츠는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상당히 늘어나기도 했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에게 지금 사도 됩니까? 이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이라던가 이메일을 통해서 어느 지역과 단지를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이 컨텐츠로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문의가 많았었던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꽤나 많은 거래량이 누적이 되면서 특히나 소형 평수 위주로 상당히 큰 가격 반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10월달경 고점을 찍었었을 때에는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20억 중후반대까지도 가격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악재를 만나면서 아주 혹독했었던 작년 연말에서 올 초에 이르는 이 겨울에는 한 20%에서 30%가량까지 가격이 큰 폭으로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점 기준에서는 약 16억, 17억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요. 이번 반등장을 맞이하면서 1, 2, 3, 4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었죠. 그러면서 거의 서울에서는 손꼽히게 가격이 반등한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약 10에서 15%가량까지 해서 평균적으로는 한 19억 정도 수준까지는 매매가가 회복을 한 상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갭 투자를 활용을 해서요. 전세를 끼고서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출을 끌어다가 내가 거주할 집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 대한 효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을 찾자면 전세를 최대한 많이 9억에서 10억가량까지 끼더라도 갭 투자 금액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무려 10억 가까운 현금이 필요로 하겠고요. 또 대출을 60% 정도까지 맥시멈 적용을 받아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금 들어가는 액수가 무시 못할 정도 7, 8억 정도 수준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아무래도 지역이 지역이고 또 신축이니만큼 투입 금액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갭 투자 시의 수익률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은 10년 정도를 가정을 했고요. 10년 뒤에 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거래가 기록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실거래가 변동률 평균을 붙잡아서 10년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33년경에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하락이 좀 더 이어졌다가 또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혹은 상승 이후에 또 일부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한 20년가량의 평균이 이를 증명을 해주다 보니까 한 30억 정도로 10년 뒤에 가격을 잡고 전세 9억 5천을 껴서 내 투입 금액은 9억 5천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 매매가와 10년 뒤 가격 그 사이의 편차는 약 20억에서 21억 정도의 수익 금액이 남게 되고요. 보유 기간 동안을 10년으로 나누게 됐을 경우에 즉 수익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10년으로 평균을 내면 약 11.9% 정도의 연 수익률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는 수입 금액 대비해서 이보다는 더 큰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저점에서 잡아서 10년이 되기 안짝에 어느 정도의 세금적인 이런 규제라던가 이런 걸 피해서 한 5년 내지 10년 그 사이 정도에서 정리하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를 하시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평균으로 보는 수익률은 조금은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또 대출을 꼈을 때 시나리오를 한번 보자면요. 조금 더 복잡할 텐데요. 일단은 연차를 똑같이 10년 넣고 융자를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년 만기 잡고요. 5% 정도 고정금리를 받는다라고 가정하면서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 융자 부분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시 못할 정도 상당히 큰 액수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매월 7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DSR 기준을 한참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융자 60%를 무리하게 땡겨다 쓸 수 있는 분도
어떻게 보면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한번 가정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투입 금액은 60%라는 굉장히 큰 융자를 꼈기 때문에 갭 투자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게 되겠고요. 융자 금액 대비해서 이자가 납부를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간 동안의 원금 분할 상환하는 부분까지 가정을 했더니 수익 금액 대비해서 연수익률이 약 8.5%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전세 제도에 비하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융자를 껴서 내가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융자금 이외에 내 거주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갭 투자를 해놓고 내 거주 주택을 별도로 전세라던가 월세, 반전세 형태로 임차로 거주하게 되면 당연히 거주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또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두 경우 모두 다 지금 여기에 계산된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는 조금은 더 작게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현재 갭 투자 시에 과거 몇 달 동안 있었던 것만큼 전세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거나 혹은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돼 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채권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 또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 보증보험을 통한 상환에 대한 이 전세 사기 이쪽 분야가 조금씩은 그래도 해결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월세가 꽤나 높아지는 모습들이 여러 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결 내지는 떨어지고 있는 전세가 금리, 그에 대비한 높아지는 월세, 이 두 부분의 상계 처리가 되면서 다시 전세에 대한 수요자가 일부는 더 늘어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특히나 강남권 위주로는 이런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 리스크는 조금은 적어진 측면이 있다. 다만 투입 금액 대비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단기적인 이런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치고는 좀 낮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투입 금액이 전세가율 자체가 과거만큼 60, 70% 정도 받쳐주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낸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 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을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껴서 약 60%가량의 융자를 일으켜서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금액대가 큰 물건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앞서 제가 원리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무려 7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DSR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소득 대비한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인데, 현재는 세전소득 대비해서 40%에 넘어가는 대출은 취급을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출을 60%까지 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끼더라도 높아진 이자 부분이 지금 많이 낮아지진 않았고 동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결코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대 자체가 더 매력적인 금액대가 되던가, 혹은 전세가 조금은 더 올라가 주면서 이 갭 투자 금액을 줄여주는 형태가 되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금리가 이제 더 낮아지는 인하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투자 입장에서 보는 헬리오시티 매수는 좀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매수 보류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래도 보류 의견을 드린 만큼 대안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특정 어떤 지역의 어떤 물건을 사라라기보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유심히 보셔라,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투입 금액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매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이유는 지역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물건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요. 연차가 길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투입 금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투입하는 금액 대비한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이 상승장, 반등장의 온기가 도달하지 못한 지역들, 또 못한 평형대에는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이 온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큰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가벼운 물건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대중 입장에서 접근하기에 가격적으로 훨씬 더 용이한 물건은 대형과 비싼 동네보다는 전세를 끼건 대출을 끼건 조금 더 가벼운 물건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장에서는 가벼운 물건들이 빛을 발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도 하락 바닥 지점에서 거래 없이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특징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더니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혹은 뭐 2000년, 10년 초반식 정도, 그러니까 연차로 따지면 한 10년, 20년 차 아파트들이 그런 경향이 좀 크더라고요.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외곽 지역 중에서 온기가 도달하지 못한 지역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의 그 생활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거주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다 보면 상당히 살기에 괜찮아서 전세가는 아직까지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매매가 수준으로 봤을 때 2018년 내지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면 2019년 초반 정도 가격선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 라고 파악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뽑자면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이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한번 진행을 추진을 하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 단계가 나가서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주가 시작되면서 풀리는 어마어마한 이주비가 그 동네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반경을 보통 저는 4km 정도로 잡는데 그 반경 안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이런 성격들, 가벼우면서 가격 회복을 못한 지역이 있다면 눈여겨보셔라. 이게 지금 현재 투자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특성, 눈여겨봐야 될 특성을 지닌 동네들을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과천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천 같은 경우에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의 폭이 상당히 컸고요. 또 상승하는 그 시점조차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3단지 레미안슈르 같은 경우에도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 이번 하락장에서 그 빠지는 속도와 폭이 굉장히 도드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앞서 설명했었던 2018년 내지 19년 초 정도 금액 한 9억대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 가격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가격 정도, 9억 선 정도에서만 잡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에서 접근했다. 그래서 이 과천이 급하게 빠졌었던 이유를 저는 어떻게 꼽냐면 전세 부분입니다. 전세.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청약 대기 물량자 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전세를 거주하지 않는데도 가수요 형태로 넣어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금리 인상까지 같이 악재가 겹쳐버린 거죠. 전세가락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이 매매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급하게 빠진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상승 반등장에서 물론 더 많이 회복을 했죠. 그래서 거의 송파구에 버금가는 수준의 상승폭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장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선으로 봤을 때 20평대 기준에서 9억 선에만 잡아도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살펴봐 드릴 지역은 답심리 쪽인데요. 상당히 입지도 괜찮고 대단지에다가 연차도 한 10년차 정도로 상당히 짧은 연차를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답심리 두산 레미안 위브가 3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단지죠. 무려 36%가량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전체 과거 가격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2018년도 금액선까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거기다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전세가 받쳐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저점에서 잡은 분 입장에서는 한 4억 초반대 정도 갭 투자 금액으로 무려 30평대, 그것도 연차가 10년 차밖에 안 된 대단지를 잡는 훌륭한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장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장이 좋아질 때까지 투자를 딜레이하고 미룰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내가 타겟하고 있는 금액 선까지만 내려가면 그건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같이 이제 반등장이 확 나와버리면 내가 원했던 그 가격이 잠깐 도달했다가도 또 잡을 수 없는 데까지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두어 군데 정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가격선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역만 눈여겨보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정도 수준의 금액이면 내가 딱 타겟을 잡아놓고 현장 부동산들에다가 이 가격이면 사겠다 연락을 돌려놓고서 사시라는 겁니다. 괜찮은 물건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까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자, 앞으로도 이런 사도 될까요? 특히나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컨텐츠를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좋고요. 또 재개발 구역도 좋고요.
혹은 뭐 어떤 별도의 투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제가 이 상담을 통해서 좋은 투자 전략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과 많은 문의 주시면 저와 함께 이런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